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보합권이죠. 자,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함께 보고 관련돼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반도체 종목으로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다 인증을 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장 주도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인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인증을 먼저 하고 갈 텐데, 자, 제가 조회를 계속 누르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요즘에 주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계좌도 인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매매를 못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화면은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2일 오늘까지고요. 세 달이 채 되지 않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은 110%, 시장 수익률보다는 뭐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죠. 시장이 좋아서 돈을 이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에요. 운 좋게 종목 하나 두 개 뭐 잡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좌 수익은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서 이런 수익이 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화면은 0606 화면, 실제 제 거래한 내용, 즉 타점이 다 공개가 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제가 3월 11일 날 매수해서 3월 13일 날 매도했는데 74% 수익을 내죠. 이런 부분들이 합치고 합쳐져서 아까 전에 보셨었던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거고요. 정확하게 이틀 걸렸죠. 매수한 날까지 따지면 3일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타점을 공략했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돌파 구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거래했을 때 75%의 단기 수익이 발생한다. 단타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요. 3월 22일 시장가 매수 엑시콘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다 공개가 되고요. 엑시콘이나 뭐 그 밑에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해 들어서 매매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돌파 구간에 철저하게 공략한 결과 15%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때 또 산다. 내려갔을 때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PSK 홀딩스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지만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 중이고 2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온 결과 뭐 1%, 8%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빠진 종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월 달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한 결과 뭐 네페스 아크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이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부분들도 단기간에 75%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3월 11일 날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어 있죠. 장 시작 전에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3월 11일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정확하게 진행됐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볼게요. 제가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했는지를 봤으니까 한미반도체에 왜 관심이 있는지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단순하게 AI 반도체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다. 이쪽은 뭐 실적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예상치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상치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미 반도체의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23년도의 실적은 22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23년 초부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결과 10배 정도의 1년 정도 만에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먼저 나오고 나서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목은 뭉쳐 다니죠. 무슨 얘기냐면 자,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하이닉스도 움직이고요. 그쵸? 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삼성전자도 움직이고요. 자, 삼성전자 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가온칩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왜 발생할까요? 자, 한미반도체는 뭘 만들죠? TC 본딩 장비. 그쵸? TC 본도라고 하죠. 이 장비를 하이닉스로 납품을 합니다. 그럼 하이닉스에서 뭘 만들죠? HBM, 메모리 반도체. 이걸 만들어서 어디로 들어가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에서 뭘 만들죠? GPU. 자, 그러면 시세 측면에서 봅시다.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어요. GPU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왜? 이게 서버에 들어가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하는, 즉 일종의 밭을 일구고 있는 겁니다. AI가 진행되기 위한 밭을 일구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대량으로 필요하고 GPU가 판매되는 양보다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23년도에는 적자를 봤어요. 22년도, 21년도 피크를 찍고 22년도까지 넘어오면서 경기가 금리로 인해서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이 먼저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고 23년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봐왔는데 4분기에 흑자로 돌았다고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즉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주가는 원래부터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관련돼 있는 종목을 1월, 2월, 3월 어떤 식으로 매매한지 아까 전에 인증을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이게 선반영 논리의 핵심이고 이 선반영 구조를 내가 정확한 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든 올라간다고 다 매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어서 고가를 만나고 조정을 받죠. 우린 이걸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원리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쵸? 자, 내용 보시면 HLB 제약입니다. 그쵸? 12월 신고가, 1월 신고가, 눌림목, 반등, 확인하고 매수, 돌파 구간 19%. 하나, 둘, 이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 근데 더 극적인 내용을 보려면 HLB를 봐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다른 업종에서도 통용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보세요. 12월 달 신고가 HLB예요. 신고가 가고 떨어지고 눌림목 구간을 거쳐서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랬을 때 반등 구간에 나는 매도.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매도한 가격대가 이 밑에 보시잖아요. 63,100원인데 다시 매수한 가격대는 8만 원이다. 대략 한 17,000원, 한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를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구간에서 다시 매수한 결과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찌라시가 도는 날 떨어졌지만 다시 그 다음날 매수해서 또 급등 구간을 만나고 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신고가 구간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은 신고가 돌파 구간이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수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강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죽으면 안 되고 하이닉스가 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엔비디아가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밭을 일구고 있다. 그쵸? 그 밭이 뭐예요? 데이터 센터. 이 정도 정리했으면 선반영 논리,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종목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 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즉 신고가 구간에서 본다. 하지만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2주 안에
기간값을 주는 겁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그게 추세 이탈하는 구간이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실시간 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 3월 11일 HLB 제약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틀 동안 20% 자람 테크놀로지 3일 동안 75%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100%가 넘는 3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100%가 넘는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이해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왜? 앞으로 실적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실적이 올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폭락한다. 언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고가를 잡을 생각을 버리면 내려오면서 팔면 됩니다. 하지만 매수를 잘해야겠죠. 그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신고가 구간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그런 종목군들, 즉 강한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